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비리와 관련해서 사모펀드는 정권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은 논문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 바람에 상대적으로 잊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웅동학원입니다. 조국 장관의 선친이 이사장이었고 지금은 모친이 이사장인 이 웅동학원. 자, 이 웅동학원 비리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지금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웅동학원 비리 수사입니다. 지금 정경심 씨가 검찰 소환됐다가 아프다고 수사를 받다가 중간에 나오는가 하면 지금도 굉장히 건강 문제로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자녀 입학 부정 의혹 등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웅동학원은 정경심 씨와는 조금 별개로 상당히 스피디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웅동학원 비리는 바로 조국 장관 본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 우리는 조국 장관을 서울대 교수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만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직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입니다.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고 고려종합건설, 조국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입니다. 고려종합건설의 이사로 등재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 이사 조국은 어떤 혐의를 받을까요? 법조계에서는 배임 혐의가 농후하다고 합니다. 자, 다른 의혹들도 많기 때문에 조국은 굉장히 복합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사 조국의 배임 혐의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빨라지는 이유는 구속영장 때문입니다. 지금 웅동학원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용비리, 또 하나는 이 소송 사기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채용비리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조국의 친동생, 남동생 조모 씨도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조국의 동생은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이나 구속된다면 조국 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조국 장관의 뒷모습입니다. 이사 조국은 어땠을까요? 조국 장관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정경심 씨, 조국의 아내는 그 뒤에 이사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이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웅동학원에서 비리들이 어떻게 저질러졌을까요? 이 부분을 파고든다면 충분히 조국 장관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은 이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등이 잇따르자 지난 8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과 상의 끝에 웅동학원을 사모펀드와 함께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고 가족들은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의 모친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국의 비리 의혹이 덮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송 사기와 채용 비리, 전형적인 사학 비리의 결정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리고 축제를 하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탈염치 범죄로 분류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일단 채용 비리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검찰이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의 친동생에게 구속영장을 쳤고 이미 그 과정에서 돈 전달책 2명 A씨, B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의 교사를 지원하는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1억 원씩 두 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 구속된 두 명은 수백만 원씩 뒷돈을 챙겼다는 건데, 수백만 원씩 뒷돈을 챙긴 사람이 구속될 정도면 2억 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동생과 관련된 혐의는 소송 사기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소송 사기에는 조국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검찰이 이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에 포함한 배임 혐의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국의 선친 조변현 씨였습니다. 2013년 작고했습니다. 조변현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의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학교 이전 공사를 맡깁니다. 이 공사의 하도급을 맡은 게 조국의 친동생 그리고 고려시티개발 대표였습니다. 공사 대금은 16억 원. 하지만 다음 해 고려종합건설은 부도가 납니다. 고려시티개발은 은행빚 9억 5천만 원을 갚지 못해 공사 대금 보증을 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돈을 대신 갚습니다. 자, 조국의 동생은 회사를 청산하고 2006년 페이퍼 컴퍼니 코바 C&D를 설립합니다. 그 사이에 웅동학원에서 이 고려시티개발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 16억 원에 연 24%의 이자율이 붙어서 채권은 5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동생이 웅동학원으로부터 52억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진 겁니다. 자, 조국의 동생은 코바 C&D와 부인에게 각각 42억 원, 10억 원씩 넘깁니다. 코바 C&D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2007년 승소합니다.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하지 않고 져줍니다. 이때 웅동학원의 이사가 조국 장관입니다. 조국 장관의 그 전 재수씨죠. 그러니까 조국 동생의 아내, 2009년 이혼한 이 아내는 2017년 같은 소송을 해서 승소합니다. 이때도 웅동학원은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 이혼,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조국의 동생은 2010년대 중반 무렵 이 채용 대가로 2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이사 조국을 주목합니다.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던 조국. 이걸 알고도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에 개입해서 동생이 돈을 챙기겠다면 웅동학원 이사로서 배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확보해서 조국 장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끝냈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수상한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조국이 몰랐다?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조국 장관이 웅동학원 이 사기 소송 관련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조국 장관의 동생 전 부인,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전 재수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낸 2006년 조국 장관은 학원 이사였고 두 번째인 2017년 소송 당시에는 정경심 씨가 이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이사 조국으로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국 장관이 거짓말한 물증도 드러났습니다. 조국 장관은 자신이 고려종합건설의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1989년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런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나왔습니다. 또 검찰은 조국 장관의 PC에서 웅동학원 관련 소송 문건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동아일보 보도가 맞다면 조국 장관은 웅동학원의 이 비리, 사기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경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관 조국이 아니라 이사 조국.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결국 이런 물증을 통해서 아마도 좀 더 빨리 다른 사모펀드나 자녀 입시 의혹보다는 좀 더 빨리 조국 장관이 검찰에 조사받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은 상당히 바늘방석일 겁니다. 그런데도 버티는 걸 보면 정말 강심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얼굴이 두껍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성호의 윤감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